재차 고개를 드나 싶었는데 다시 2,500입니다. 반등 움직임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들께 어제 시장은 실망감을 안기는 장이었는데요. 다시 2,500선 코스피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중반대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재차 5일 이동평균선이 아슬아슬해진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때 맞이하는 조금은 긴 연휴, 조금은 특별한 연휴가 달갑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장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오늘 3일간의 연휴가 조금은 마음 편할 수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 6시간 30분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합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뉴스 준비했습니다. 핵심 뉴스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FOMC 있었고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됐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가 됐습니다. 이 수준은요,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은 어느 정도 또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수순인데요.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이 끝일까,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운을 남기면서 시장을 한 차례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은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FOMC 성명서에서는 지난 3월 성명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문구가 3월 FOMC, 직전 FOMC에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그렇다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FOMC 성명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에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라면서 섣부른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감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후반에 조금 더 깊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금리 보시면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매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번에 5.25%가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는 1.75%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따라서 이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반응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인상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충격을 받으면서 이 미증시 하루 동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FOMC 성명서가 발표됐을 때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 특히나 추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이 이 2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았고요. 캔들상으로 보더라도 긴 음봉에 이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후반에 더욱더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영향받았다고 볼 수 있고, 특징적인 종목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는 본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또 이 부분이 또 정규 거래에서 반영이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이 예상치, 순이익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망치였습니다. 향후 전망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10% 육박하는 AMD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눈에 띄는 종목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 JP모건 쪽으로 피인수되는 이런 흐름으로 일단락나나 싶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또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현재 언론의 보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팩웨스트라는 지역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규 거래에서도 20% 정도의 급락 움직임, 그리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장마치 60%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은행 위기 우려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주 가운데 하나 보시면은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내놨는데 가이던스를 기대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AMD나 퀄컴 이런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지만 향후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의 거래 6%대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일즈 외교 잇따르고 있는데요. 물론 해외에 가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정상들이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한일 관계가 눈에 띄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이트리스트를 다시금 또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고 이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방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거래 이루어지고 7일부터 8일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협력을 논의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 5대 그룹의 총수와 미팅은 현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련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혜주는 어떤 것들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내 기업이죠. 롯데그룹 쪽의 수혜 그리고 또 OTT 콘텐츠 판권을 유통하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가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수출이 정상화됐을 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 섬유 의류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관련된 종목군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이 훅 달아올랐었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신수조 이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DB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수도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규모의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발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계속 좀 보셔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내부적으로도 비상경영을 선언한 모습입니다. 분기마다 하이닉스에서는 CEO와 직접 직원들을 소통하는 그런 소통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직원들에게도 연차를 소진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을 좀 조정하는 모습이고요. 신규 거점 오피스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또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뉴스 알아봤고요. 오늘도 개장 중권통과 함께 하시죠.